폭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맨 끝에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없는 낯선 마을. 어두운 주막 안, 촛불 아래 마주한 그녀는 밤하늘에 별을 담은 듯한 눈동자를 가졌으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에 홀려 가슴이 뛰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 선비님, 제발 도망치세요. 이곳에 온 총명한 선비들도 건장한 상인들도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목소리의 경고가 채 가시기도 전에 보름달 밤 나는 대청마루 위에 선 그녀의 발치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는데 야담한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걷다가 지도에도 없는 낯선 마을에 홀로 남겨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한양으로 향하던 중 길을 잃고 헤매다 알 수 없는 비밀을 품은 마을에 발이 묶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목표에 다다르고 있었으나 예기치 않은 폭우가 길을 덮쳐 제 발길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은 시커멓게 변하였고 천둥 소리는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폭우 속에서 저는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저는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은 저를 좀먹었고 정신은 몽롱해져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저를 이끌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없는 낯선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의 이름은 달방마을이라고 적힌 낡은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온몸으로 한기를 느꼈습니다. 마을은 온통 고요했으며 인적이 드물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불빛이 새어나오는 한옥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나무 냄새와 함께 묘한 향내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주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둑한 주막 안에는 촛불 몇 개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묘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밤하늘의 별을 담은 듯 빛나는 눈빛을 가졌으나 그 깊이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묵묵히 찻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저의 눈은 그녀에게서 단 한 순간도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옥색 한복은 희미한 촛불 아래서 더욱 신비롭게 보였고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져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듯하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의 존재를 알아차렸는지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저에게 닿는 순간 저의 심장은 발끝까지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는 듯하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평범한 여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다가와 빈 탁자에 차 한 잔을 놓아주었습니다. 찻잔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으나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감각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녀에게 제 이름을 말하였고 그녀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혹되는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밤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예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하였습니다. 달빛 주막에서의 첫날 밤은 참으로 길고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화 이불 속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쉽게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조차도 이 낯선 마을에서는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이연하라는 여인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 깊이 숨겨진 비밀스러운 빛, 그리고 입가에 희미하게 떠오르던 묘한 미소는 저의 모든 감각을 붙잡아 매는 듯하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이미 그녀의 불가사의한 매력에 깊이 매료되어 버린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과연 인간이 맞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저는 조심스럽게 주막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쾌해야 할 아침 공기는 왠지 모르게 무겁고 눅눅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사이 내린 이슬이 마르지 않아 길바닥은 촉촉하였습니다. 마을은 어제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전의 정막처럼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듯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집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가끔씩 모습을 드러내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몽롱하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오랜 꿈속을 헤매는 사람들처럼 초점이 흐렸으며 저는 그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들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쳐다보는 듯했으나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막에서 나오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저를 경계하는 듯한 미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어딘가 두려움이 서려 있는 듯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 안쪽 깊숙한 그림자 속에서 이연화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조용하고 우아하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이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연화가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더욱 싸늘하게 변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황급히 고개를 돌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시선을 피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저를 붙잡고 무언가 경고하려는 듯 손을 뻗으려다 말고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는 듯했지만 결국 어떤 말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절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다시 주막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밥상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주안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조그만 술병에는 맑은 약주가 담겨 있었고 몇 가지 나물 반찬과 지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연화는 여느 때처럼 말없이 제 앞에 앉아 술잔이 비기가 무섭게 맑은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매끄럽고 부드러웠으나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젓가락을 들었지만 밥알 한 톨목으로 넘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막의 주인인 박 할머니가 무거운 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그 연로한 눈빛 속에는 세월의 지혜와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걱정이 서려 있는 듯하였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이 달빛 마을에는 묘한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말입니다. 할머니는 제게 따뜻한 찻잔을 내밀며 떨리는 눈빛으로 주위를 한 번 더 살피는 듯하였습니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제 손끝으로 전해졌지만 제 마음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침을 꿀꺽 삼키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숲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차가운 쇠사슬처럼 제 심장을 죄어오는 듯 했습니다. 달빛 마을에 이연화라는 여인이 정착한 이래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홀려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총명한 선비들도 있었고 장사를 하러 왔던 건장한 젊은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들 모두가 예외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하더이다.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린 듯 세상에 존재했던 흔적마저 지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할머니의 말은 차가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듯하였습니다. 제 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섬뜩한 감각에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연화의 차가운 눈빛과 생기 없던 마을 사람들의 공허한 표정이 마치 끔찍한 퍼즐 조각처럼 한데 섞여 오싹하고도 거대한 의문으로 변하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이 주막에 도착한 순간부터 느껴졌던 묘한 불길함의 정체를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연화에게 마음을 빼앗긴 젊은이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박 할머니의 이야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그녀의 신비로운 매력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경고는 제가 이연화를 단순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여인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숨 막히는 아름다움 뒤에 감춰진 섬뜩한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제 목숨과도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밤새도록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저는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과연 이연화는 정말로 젊은이들을 홀려 잡아먹는 요괴였을까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림자처럼 사라질 불운한 사람은 바로 제가 되는 것일까요? 창밖에서는 새벽녘을 알리는 달,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제게는 그저 끔찍한 환청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달빛 주막에서의 밤은 시간이 깊어질수록 저를 더욱 헤어날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께서 주셨던 경고의 말씀들이 제 귓가에 맴돌며 싸늘한 긴장감을 안겨주었습니다만 이연화라는 여인의 존재는 제 모든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싸늘하면서도 형언할 수도 없는 신비로움을 담고 있는 눈빛 뒤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저의 학구적인 호기심은 쉬이 가라앉을 줄을 몰랐습니다. 밤마다 저는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린 듯 그녀의 희미한 흔적들을 쫓았습니다. 이연화는 언제나 주막의 가장 한적한 한 구석, 달빛이 가장 선명하게 쏟아져 내리는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누구와도 말을 섞거나 눈을 맞추는 법 없이 언제나 말없이 잔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액체는 주막 천장의 등불이 아닌 오직 창밖의 달빛만을 머금어 더욱 영롱하고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늘 허공 어딘가, 특히 창밖의 밤하늘을 가득 메운 만월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달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내려는 듯한 깊은 응시였습니다. 그녀가 달을 응시하는 뒷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
차마 저희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고든 어깨선과 매끄럽게 흐르는 머리카락, 그리고 달빛에 의해 희미하게 부서지는 그 모습은 마치 신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 속에는 마치 끝없이 깊은 심연과도 같은 외로움과 비애가 깃들어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조심스럽게 그녀를 관찰하며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 가늘게 쉬는 숨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차가운 달빛으로 정교하게 빚어낸 형상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그 아련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주막 마당을 서성이며 어둠 속에 잠긴 마을의 고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발 아래에서 기이한 현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탐스럽게 피어있던 들꽃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시들어 검게 변해 있었고, 생기를 잃은 꽃잎들은 손가락으로 건드리자마자 부스러져 내렸습니다. 밤새도록 귀청이 떨어질 듯 울어대던 풀벌레 소리도 거짓말처럼 완전히 멎어버렸습니다. 정적은 귀를 찢을 듯한 절규처럼 저의 모든 감각을 짓눌렀습니다. 그 기이한 정적 속에서 저는 섬뜩하고 싸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마을을 감싸고 있던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빠져나가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전날 밤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짙은 그늘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본 기이한 현상들이 결코 저만의 착각이나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막 뒤편에 자리한 오래된 우물에서는 맑은 물이 솟아오르지 않는 날이 갈수록 잦아졌고, 밤낮 없이 활기차게 울어대던 가축들의 울음소리도 점차 희미해지며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포근한 생기가 마치 마른 나무잎처럼 바스라져 쓰러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공기마저도 축축하고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연화는 그런 마을의 변화에도 단 한치의 동요도 없이 여전히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은 마치 이러한 모든 기이한 일들이 그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혹은 당연한 이치라도 되는 듯한 초연함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욱 섬뜩하고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 모든 기이한 현상들의 중심에 묵묵히 서 있다는 확신을 더 이상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어떤 비밀도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의 학자적 양심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낯선 마을에 발이 묶인 저의 운명이 단순한 길 위의 우연이 아님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연화라는 여인이 감추고 있는 거대한 비밀과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기이한 현상들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바로 그녀의 차갑고도 신비로운 눈빛 속에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며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진실의 문을 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달빛 마을을 덮친 기이한 현상들은 날이 갈수록 그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발을 들인 이후로 목격한 것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낮에는 그저 평범하게 서 있던 나무들이 밤이 되면
마치 거대한 손에 짓눌린 것처럼 가지가 끔찍하게 꺾여 부러져 나갔으며 그 나무 껍질은 마치 고통받은 얼굴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도 저 멀리 어딘가에서 섬뜩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그것은 짐승의 소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도 깊고 슬픈 인간의 절규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 깊은 곳을 후벼 파는 듯한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제 불안과 공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눈동자에는 짙은 근심이 가득했고 그들의 어깨는 눈에 띄게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한때 활기가 넘치던 주막은 이제 싸늘한 정적만이 감도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시끌벅적했던 술잔 부딪히는 소리나 사람들의 웃음소리 대신 오직 싸늘한 바람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와 음산한 기운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바라보며 이 마을에 어떤 거대한 비극이 드리워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이연화 아가씨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이던 한 젊은이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꽤나 건장하고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는데 유독 이연화 아가씨에게만큼은 한없이 순수하고 수줍은 미소를 보내며 호감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풋풋한 연정에 불꽃이 이글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연화 아가씨는 그의 시선을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차갑고 무관심한 시선으로 그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고 그 젊은이의 존재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는 마치 홀린 듯 매일 밤 주막을 찾아와 이연화 아가씨의 주변을 그림자처럼 맴돌았습니다. 그의 끈질긴 시선과 애틋한 표정은 제 마음 한편에 묘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불길한 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치 그가 걷는 길이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젊은이가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미열과 권태감으로 시작되었으나 그의 병세는 너무나도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달빛에 비친 백지처럼 창백하게 질려갔고 혈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의 몸은 급격히 수척해져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듯 끔찍한 신음소리를 내며 몸부림쳤고 그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게 쫓기는 듯한 처절한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마을의 이름난 의원조차도 그의 병명을 알 수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의원의 늙은 손은 젊은이의 싸늘한 이마를 짚어본 후 무력하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젊은이의 끔찍한 변화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이연화 아가씨에게 관심을 보였던 이들이 모두 불행을 겪었다는 섬뜩한 소문이 마치 실체라도 있는 듯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고 결국 젊은이는 침상에서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졌고 저는 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거대하고 불길한 힘의 존재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마을의 평화로움은 그저 얇은 가면일 뿐 그 뒤에는 어둡고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집어삼킨 어느 밤이었습니다. 매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그 젊은이는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말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밤새도록 애타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마을의 모든 골목과 숲속을 헤매었지만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세상에서 지워진 듯 보였습니다. 그의 방에는 마치 격렬한 몸부림의 흔적처럼 찢겨진 옷가지와 섬뜩한 핏자국만이 차가운 바닥에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피는 아직 마르지 않은 듯 끈적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참혹한 광경 앞에서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에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밤잠을 설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를 부르는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그녀의 늙은 얼굴에 비치자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감춰왔던 비밀의 무게에 짓눌린 듯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를 똑바로 응시했지만 그 시선 너머에는 제가 알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제발 저의 말을 명심하십시오. 달빛이 가장 짙게 드리운 밤에는 절대로 밖을 나서지 마십시오. 이 밤은 저주가 서린 밤이니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부디 저를 믿어주십시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제 심장을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제게 알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제가 바로 며칠 전부터 목격한 젊은이의 기이한 실종 사건과 너무나도 명확하게 겹쳐지며 제 마음속에 거대한 불안감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이연화 아가씨의 차가운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 안에서는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이 뒤섞여 격렬하게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망설임을 끝내고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연화 아가씨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달빛 마을을 짓누르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실체를 끝까지 쫓아야 했습니다.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저는 그 어둠의 심연 속으로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 떠오른 보름달은 유난히도 밝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어둠을 집어삼킬 듯 대기를 가득 채운 그 은빛은 주막 안 깊숙이까지 스며들어 제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낮 동안 내내 제 귓가를 맴돌던 박 할머니의 거듭된 경고들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밤에는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마치 이 마을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를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은 저를 쉽사리 잠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차가운 이부자리 속에서 이리저리 뒤척였지만 제 심장은 끊임없이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매미 소리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게 들려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는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은 주막 마당을 나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차갑고도 강렬하여 흡사 저를 무언가에 홀린 듯 강렬하게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꿰인 인형처럼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저는 조용히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은 제 머릿속을 맴돌던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잠시나마 또렷하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이들이 깰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문이 삐걱하는 작은 소리를 낼까 두려워 최대한 천천히 문고리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으로 발을 내딛자 서늘한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치 홀린 듯이 제 눈은 자연스럽게 달빛 주막의 대청마루 끝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상했던 것처럼 한 여인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선 이연화는 정말이지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한복 치맛자락이 밤바람에 실려 유려하게 살랑이며 그녀의 주변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은은한 달빛을 받아 마치 은실처럼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에 걸린 둥근 달을 넋을 잃은 듯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인간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마치 달에서 내려온 정령이라도 되는 양아득한 신비로움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환상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쿵쿵 하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직 그녀의 존재만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은 그녀의 완벽한 옆모습을 날카롭게 조각하고 있었고 그 비범한 아름다움은 제 가슴을 강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동과 함께 동시에 제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심연에서 피어오르는 냉기처럼 그 서늘함은 제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저도 모르게 시선을 아래로 그녀의 고운 발 아래를 향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제 머릿속을 강렬하게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밝은 보름달빛이 대청마루와 그녀의 발치에 고스란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연화에게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그림자도 그녀의 고운 발치에 드리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청마루를 비추는 모든 사물에는 선명한 그림자가 있었지만 그녀에게만은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마치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극심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온몸의 피가 단숨에 식어버리는 듯한 싸늘함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저를 덮쳤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선현들의 지혜가 담긴 낡은 서책 한 권을 우연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오래된 종이 위에는 희미한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책의 한 구절이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림자가 없는 자는 인간의 형상을 한 요괴이니 그 존재를 경계하고 멀리하라. 저는 그 구절을 잊은 적이 없었지만 설마 지금 이 순간 이연화라는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에게 적용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성은 송두리째 흔들렸고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서늘한 구절이 뇌리를 강하게 스치고 지나가자 저는 마침내 이 달빛 마을에서 겪었던 모든 기이한 현상들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섬뜩한 소리들, 마을 사람들의 이유 모를 불안한 시선과 수상한 침묵, 박 할머니께서 밤마다 거듭하셨던 경고의 말씀들, 그리고 이연화에 가끔씩 스쳐 지나가던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까지 모든 것이 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은 인간의 탈을 쓴 요괴였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더 이상 그 자리에 한 발짝도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듯한 끔찍한 기분으로 조용히 그러나 필사적으로 몸을 돌려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철컥하는 작은 소리가 제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에 저는 온몸을 사정없이 떨었습니다.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그 밤, 과연 저는 이 달빛 마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단 한순간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 숨통이 조여오는 듯한 절박한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연하가 요괴라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그 충격은 단순히 낯선 이야기를 듣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아름다운 여인이 실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니, 인간이 아님을 알게 된 순간 저의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주막의 모든 것이 섬뜩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따스하게 느껴졌던 나무 기둥과 정겨운 흙벽조차 이제는 깊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는 더 이상 저를 유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만적인 가면처럼 느껴져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공포가 저의 온몸을 옥죄며 숨통을 조여왔지만 동시에 이 알 수 없는 위협으로부터 무고한 마을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제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어깨 위에 묵직하게 놓인 이 책임감은 두려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정도였습니다. 저는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한미한 선비에 불과했습니다. 고작 책 몇 권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조금 안다고 자부했던 제가 이제는 요괴의 정체를 밝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갈 길을 묵묵히 갈 수 없었습니다. 이 달빛 마을에 묶인 것이 과연 저의 운명인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저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만 이연화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그녀를 물리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의 이성이 명령했고 저의 양심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주막 안에서의 모든 움직임에 저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작은 기침 소리 하나,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이연화의 눈빛, 그녀의 섬세한 손길,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서 요괴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전처럼 친절하고 상냥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의 시선이 예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향할 때마다 이전에 호기심 가득했던 눈빛 대신 깊은 경계심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그녀는 저를 매섭게 응시하며 차가운 기운을 은연중에 풍기는 듯했습니다. 주막 안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실제로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아 숨쉬기조차 버거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 한 잔을 따르는 척 혹은 마시는 척하며 이연화를 곁눈질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어느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그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저희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고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제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그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뿐만 아니라 무고한 마을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해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무모한 용기는 단지 모두를 파멸로 이끌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절박한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실마리가 박 할머니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이 마을의 오래된 비밀을 그리고 이연화의 진짜 정체와 약점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주막 안이 한산해질 무렵 어스름한 그림자가 주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할머니가 부엌 한 구석에서 홀로 앉아 약재를 다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달고 다른 나무 도마 위에서 익숙하게 약초를 써는 그녀의 모습은 깊은 고뇌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의 모든 희망이 그녀의 대답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잠시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연화, 그 여인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부디 알려주십시오. 박 할머니는 제 질문에 순간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멈추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쿵하고 나무 도마에 부딪히며 주방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세월의 흔적인 주름만큼이나 오래된 비밀들이 겹겹이 새겨진 듯했습니다. 마치 봉인된 이야기들이 그 주름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경고와 체념, 그리고 깊은 연민이 뒤섞여 있었고, 저는 그녀의 입에서 나올 다음 한마디에 저의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할머니의 숨소리만이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제가 알게 될 진실이 어떤 무게를 지녔든 저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연화가 실은 잔혹한 요괴라는 끔찍한 진실을 제 두 눈으로 목도한 후 저는 더 이상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은 무언가에 짓눌린 듯 아려왔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저는 달빛 주막의 구석진 방으로 박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나무 문을 두드리는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온화한 눈빛과 마주하자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에는 가늘게 떨렸지만 이연화가 저에게 보였던 기이한 행동들과 마을에 그림자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직접 보았던 그녀의 끔찍한 본 모습을 이야기하며 점차 또렷해졌습니다. 박 할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씀 없이 제 얼굴을 응시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회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굳은 의지가 서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오랜 세월 속에 묻혀있던
무거운 비밀을 간직한 듯 깊고 아득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제가 차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마을의 오랜 비밀, 바로 보름달이 뜰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와 마을의 생기를 흡수하는 요괴의 존재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괴가 바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이연하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제 귓가에 차가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박 할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이연하는 달의 기운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며 그 달의 기운이 가장 충만한 보름달 밤마다 마을 사람들의 순수한 생기를 빨아들여 자신의 힘을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없었던 이유도 바로 그녀가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연하를 막을 유일한 희망은 산속 깊은 곳에 은거하고 계신 최무당에게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혼란과 이연하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이내 이 모든 비극을 끝내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최무당의 암자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고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들이 밟힐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험준하고 익숙지 않은 산길을 한참이나 지나 도착한 최무당의 암자는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고요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암자의 낮은 대문 안쪽에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등불이 걸려 있었고 그 빛은 무언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최무당이 오래된 목탁 옆에 조용히 앉아 저와 박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깊고 형언할 수 없는 눈동자는 마치 저희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꿰뚫어 보는 듯 섬뜩하리만치 날카로웠습니다. 무당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는 강인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오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망설임 없이 이연화의 약점과 그녀를 봉인할 고대의 의식에 대해 차분하고 단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무당의 말에 따르면 이연화를 봉인하려면 달의 기운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깃드는 보름달 밤 마을 외곽에 버려지다시피 한 낡은 사당에서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봉인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당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당 안은 이연화의 섬뜩한 요기와 저의 필사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낡은 목재로 지어진 사당에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으며 흙바닥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마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사당의 한가운데 거대한 요괴의 형상으로 변한 이연화는 제 키를 아득히 넘어설 정도로 거대했으며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빛을 집어삼키는 듯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핏빛 눈동자는 저를 꿰뚫을 듯 이글거렸고 찢어진 입에서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섬뜩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저는 눈앞의 광경에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 했으나 이내 이를 악물었습니다. 물러설 곳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연하는 맹렬히 저를 공격해왔습니다. 짐승의 그것보다 훨씬 길고 날카로운 손톱이 허공을 가르며 맹수처럼 핥히었고 그림자처럼 길게 뻗어나온 팔다리는 저의 퇴로를 번개처럼 빠르게 막아섰습니다. 매번 공격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고 저는 저의 목숨이 간발의 차이로 위협받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무당에게 받은 복숭아 나무 가지는 제 손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가지를 방패 삼아 필사적으로 공격을 막아내며 버텼습니다. 쩌렁쩌렁한 소리와 함께 복숭아 나무 가지가 요괴의 손톱에 닿을 때마다 섬뜩한 연기가 씩 소리를 내며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그녀의 살갗을 태우는 듯했으나 이연화의 분노는 사그라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거세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요기는 한층 더 강렬해져 사당 안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부적 몇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부적은 허공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며 잠시 요기를 흩트려 놓았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저항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나무십 하나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연화의 본질적인 힘을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임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제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달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그 순간만이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시간은 영원처럼 더디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이연화의 거친 포효와 공격에 저는 사당의 기둥 뒤로 몸을 숨기며 간신히 다음 공격을 예측했습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온몸의 근육은 한계에 다다랐음을 비명 지르는 듯했습니다. 사당 천장에 뚫린 구멍 사이로 보이는 밤하늘은 아직 달빛이 완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갑자기 제 피부가 곤두서는 듯한 강렬한 기운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밤의 장막을 찢고 들어오는 보름달의 빛이 정점에 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빛 달빛은 마치 생명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사당 안을 휘감았고 그 빛은 저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듯했습니다. 이연화는 순간적으로 휘감아 들어온 달빛에 주춤하는 듯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일순간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온몸의 마지막 남은 힘을 그러모아 복숭아 나무 가지를 이연화의 심장을 향해 맹렬히 뻗었습니다. 가지 끝이 그녀의 심장, 부근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 저는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달의 신령이시여, 어둠을 봉하소서. 이 땅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영원히 봉인하소서. 저의 목소리가 사당의 벽을 때리며 울려 퍼지는 순간 제 손에 들린 복숭아 나무 가지에서 눈부신 백색의 빛이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한 줄기 거대한 광선이 되어 이연화의 거대한 몸을 휘감았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며 고통스러운 절규를 터뜨렸습니다. 요괴의 찢어진 입에서 터져나오는 절규는 사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거대한 빛의 기둥은 사당 중앙에 자리한 봉인석과 연결되어 이연화의 요기를 강렬하게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그녀의 모든 어둠과 악의가 봉인석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이연화는 봉인석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몸이 격렬하게 요동칠 때마다 사당의 기둥이 흔들리고 먼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그 저항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의식의 힘은 그녀의 마지막 발악을 압도할 만큼 거대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모든 요기가 봉인석 안으로 빨려 들어가며 거대한 빛과 함께 사당을 휘감았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했던 그 빛은 모든 어둠과 요기를 삼키며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빛이 완전히 걷히자 사당에는 압도적인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서 있던 흙바닥 위에는 이연화의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칠 후 달빛 마을은 거짓말처럼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밤의 공포는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주막에서는 활기찬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제잘거리며 뛰어놀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찾아온 따스한 햇살 아래 마을은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마을에 묶여 있었지만 그 모든 끔찍한 경험들이 저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메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으나 제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굳건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사히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높은 지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저는 작은 고을의 현감으로 부임하여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미하게나마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음을 느낄 때마다 지난 달빛 마을에서의 악몽 같았던 경험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곤 합니다. 달빛 마을에서의 경험은 저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 세상을 위협하는 어둠의 존재들을 항상 경계하며 살아가겠다는 굳은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깊은 어둠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그날 밤 이연화의 요기를 봉인하지 않았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더 고통받았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세상의 어둠에 맞서 싸우는 한 명의 선비로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었던 달빛 마을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험과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둠은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다가오곤 한다는 것을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어둠에 맞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